자, 1페이지 이차함수.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 쭉 복습한다라는 체크한다는 느낌으로 쭉 가면 돼. 그래서 안 풀고 넘어간 문제 자동 숙제.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애지간하면 중요한 문제 아니면 어려운 문제들만 빠르게 하고 넘어갈 거야. 이거 시험까지 다 풀어야 되니까. 어디 봅시다. 뭐 해볼까. 문제 쭉 보면 뭐 요런 이차함수가 있었는데 x축과의 교점이 a-2와 a-1이다. 즉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얘네 둘이 두근이다. 그럼 여기서 두근의 합은 a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b. 실제 두근의 합은 2a-3. 둘이 같아야지. 그러므로 a는 3이다. a가 3이므로 두근은 1과 2라는 거니까 두근의 곱은 2겠지? 그러므로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깔끔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알았으면 좋겠는 건 사실 난 이렇게 안 했거든. 추가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 건 뭐라고?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주어졌다면 얘네 둘의 평균값이 무조건 꼭지점이다. 그러므로 식에서 꼭지점의 x좌표는 2분의 a고 여기에서 얘네 둘의 평균값은 2a-3을 2로 나눈 값이므로 얘네 둘이 같아야 돼. 그러면 분자끼리 비교하면 요 식이 똑같이 나오지.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해도 되고 물론 b 값은 두근의 곱으로 구하는 게 맞고. 오케이? 그래서 이해됨? 그러면 a, b 값 나왔으면 뭐 문제는 끝났지. 두 번째 이차함수에다가 대입해주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돼서 두근이 3과 마이너스 1이니까 뭐 CD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가볍게 3번.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고. 다음 넘겨서 지나간 문제 풀면 돼. 다음. 내 개인적인 목표나 욕심이나 바라는 점은 지금 요 정도는 풀었으면 해. 일단. 근데 못 풀잖아, 만약에? 그러면 못 풀 수는 있어. 그러면 죽어라 연습해야 돼. 숙제도 열심히 하고 수업 시간에 했던 것도 다시 뭐 보든 다시 풀어보든. 알겠지? 너 어디가 아파? 감기? 머리? 심각한 거 아니야? 자, 이런 거 풀 때 물론 문제 푸는 거랑은 큰 상관은 없지만 그래프를 그릴 때 조금은 신경 써서 그리는 상황이라면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얘는 위로 블록이고 두 번째 얘의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4가 확정이지. 그러므로 그래프를 그릴 때 꼭지점의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다만 여튼간에 x축을 왼쪽에서 한번 오른쪽에서 한번 만나는 쪽으로 그려주는 게 이쁘겠지. 그지? 만약에 이런 것까지 따진다면 이 문제랑은 상관은 없어 사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C점으로 0,4지 y절편. 다음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거고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나왔겠지. 자,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10 나왔대. 그러면 이 ABC로 만들어진 삼각형은 AB를 밑변으로 하고 AB에서 C까지의 길이 즉 4를 높이로 하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일 거고 높이가 4인 삼각형의 넓이가 10이니까 밑변의 길이는 5여야겠지. 그러면 여기서 얘가 5다라는 건 뭐 두 가지로 풀 수 있지. 선생님 어떻게 써? 알파 플러스 5 이렇게 나서? 오케이. 그렇게 해도 잘했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차함수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해보면 알겠지만 뭐 그래프 그리는 것도 있고 근각계수관계 쓰는 것도 있고 뭐 해보면 알겠지만 문제는 이차함수지만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걸 얼마든지 계속 자연스럽게 써먹어야 돼. 알지? 자, 그래서 여기서 A와 B의 좌표를 알파와 베타라고 둔다면 알파와 베타 간의 간격이 5다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베타 대신에 알파 플러스 5로 놔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알파로 놨다면 여기를 알파 마이너스 5로 놔도 되는 거고 편할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뭐 해야 돼? 두근의 합과 곱을 여전히 써먹어야겠지. 그래서 두근의 합은 알파와 알파 플러스 5를 더한 건데 그게 A고 두근의 곱은 알파와 알파 플러스 5를 곱한 건데 그게 마이너스 4다. 그럼 요거 풀어주면 알파값 나오겠네. 풀어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플러스 4는 0 이므로 알파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자,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다 넣어보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지금 얘가 2알파 플러스 5가 A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때 A는 3이 나오고 마이너스 4 넣으면 A는 마이너스 3 나오지. 그래서 문제에서 A1을 구하시오가 아니라 A제곱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뭐가 됐든 답은 9. 이렇게 풀어도 되고 나는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여줄게. 뭐 그게 그거긴 해 사실. 나는 그냥 저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써. 그냥 두 근을 그냥 두고 두 근의 합이 A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인데 두 근의 차가 5다. 그럼 요거 세 개 버무리면 되지. 이렇게 해도 되지.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게 그거야.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와 같다. 집어넣어주면 25는 A제곱 플러스 16이므로 A제곱은 9다. 이렇게 나와도 되고 편할 대로. 자, 여기는 빠르게 쭉쭉 넘어갑시다. 자, 다음 3페이지. 기본적인 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줄게. 만약에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얘 꼭지점의 x좌표가 5라고 치자. 여기가 3이래. 그럼 여기 몇이야? 7이지. x축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차함수가 있었대. 근데 x축은 여기에 있어. 자, 그때 y값이 4인 선이 하나 있었어. 이때 여기에서 만날 때 x값이 2가 나왔대. 근데 여기 꼭지점이 4래. 그럼 여기는 몇이야? 이해되지? 그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A점의 좌표 뭐 나오니? A랑 B는 어렵지 않잖아. 얼른 해보고. 수연아, 너는 평소에 이렇게 가볍게 푸는 거 학교 시험에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실수하면 안 돼, 이제. 알지?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x축이야.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건
이렇게 된다는 건. 그럼 이 세 개 그래프 중에 X축과 접하는 건 누구야?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지금 너 풀이 과정에서 해서 이제 고등학생이면 짝수 공식 쓸 수 있으면 무조건 짝수 공식 써야 돼. 마이너스 12를 보고 거기서 판별식을 해야 되는데 144가 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숫자일 때는 티가 안 나는데 문자일 땐 티가 나. 속도 차이가 티가 나. 그러니까 짝수 공식 애지간하면서 중학교 때는 안 써도 큰 차이가 없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문자가 들어있는 식이 워낙 많아서 애지간하면 짝수 공식 써. 외웠잖아. 짝수 공식 외웠잖아. 판별식도, 근해 공식도, 짝수 공식은 무조건 써야 돼. 쓸 수 있어, 없어? 내가 짝수 공식 말하는 게 뭔지는 알고 있어? 써야 돼. X에서 짝수는 무조건 짝수 공식 써야 돼. 습관화들이라고, 습관. 21번 다시 풀어봐. 자, 다음 페이지 일단 26번. 26번 풀었으면 27번까지. 자, fx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지. x축과 1과 3에서 만나고 있다. 그러면 이 fx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겠고 두근이 1과 3이 2차식이니까 이렇게 세워지겠다. 그치?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끝까지 봤을 때 f 2분의 x-a가 필요하지. 그러면 얘를 굳이 전개하지 말고 이대로 냅두는 거야. 왜? 그래야 얘들 그대로 집어넣기 편하거든. 자, 그래서 요 fx의 식을 가지고 이 식을 만들어 보자. 뭐 하면 돼? x 자리에 얘를 고스란히 넣으면 되지. 그래서 요렇게. 표가 없지? 자, 그래서 f2분의 x-a의 그래프 식이 나왔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래서 이 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곱이 a제곱 플러스 13a가 돼야 된대. 그럼 여기서 요 식의 두 근은 뭐 원래 하던 대로 뭐야? 각각의 가로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지. 그럼 여기에서 찾아보면 2분의 x-a가 1이면 되는 거고 그 말은 x-a가 2면 되는 거니까 x는 a 플러스 2가 한 근이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x-a가 3이면 여기가 0 되니까 풀어주면 x-a가 6이 돼서 x는 a 플러스 6이 됐다. 아, 얘네 둘이 두 근이다.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 두 근의 곱이 a제곱 플러스 13a와 같다. 그럼 얘네들 곱해주면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2가 되는데 얘가 a제곱 플러스 13a와 같다. 5a가 12니까 정답 a는 5분의 12. 일단 33번. fx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 됐으니까 fx의 식은 최고차항 개수는 모르겠고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 되는 식. 이렇게 생긴 fx가 있었는데 얘가 마이너스 3 이상 4 이하인 범위에서 최대값이 48 나왔다. 자, 근데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랬으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므로 그래서 꼭지점을 잡히는 몇? 1이지. 그럼 꼭지점의 x좌표가 1인 2차 함수가 있는데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4까지야. 그러면 1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인 이차함수인데 마이너스 3과 4 중에서 꼭지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애가 누구야?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려. 그래서야 1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3과 4의 거리가 똑같아? 어딜 봐서? 이 거리가 똑같아? 어디가 더 멀어?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일 때가 4일 때보다 더 높게 있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일 때 최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F 마이너스 3일 때 최대값 48이 뜬다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K가 48이므로 K는 4다. 그래서 fx 완성. 그래서 4 집어넣으면 정답. 서희 36번 됨? 이거 풀점 보면 안 되는데. (36번) 보자. 이 유형 8번에 해당되는 거 애지간하면 시험에 나올 텐데, 자, 지금 범위는 0부터 2까지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중요한 건 뭐야? 꼭지점의 x좌표를 모르지. a잖아? 그러면 나눠야지. 당연히 나눠야지. 자,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있는데 꼭지점은 a야.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a가 0보다 크대. 그러면 이 그림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0부터 2까지라는 범위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간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첫 번째로 잡아볼 거는 0이 여기 있고 2도 여기 있을 때. 그러니까 0과 2라는 범위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그러면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라면,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A를 모르니까.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그려지는 거지. 그러면 얘는 x가 0일 때 그냥 그래프 보면 되지. x가 0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고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갖겠지.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 준 거를 써보면 지금 fx식이 x제곱 마이너스 2ax a제곱 2a 마이너스 4이므로, 자, 여기서 x가 0일 때 최대값, x가 2일 때 최소값인데 지금 뭐 줬어? 최소값이 0이라고 줬잖아. 그러면 2 넣었을 때 0 든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다 2 넣어보면 f2는 4 마이너스 4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인데 얘가 최소값 0. 그럼 요거를 풀어보면 a제곱 마이너스 6a는 0이므로 a는 0 또는 6 나오지. 자, 그럼 이렇게 나온 a 중에서 이 그림에 해당되는 a 값을 찾으면 되잖아. 누구야? 6. a가 6이면 이 그림이 맞거든. 그럼 a가 6일 때 문제에서 원하는 최대값이 몇일까만 따지면 되겠지. 그래서 a가 6이니까 최대값은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f0은 0, 0 얘만 남지? a가 6이니까 집어넣으면 3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이므로 20이 나온다. 얘가 최대값. 그래서 a값과 최대값을 더하면 26 나오네. 그래서 요게 하나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 얘는 그냥 한 방에 나온 거고. 안 나왔으면 이제 다음 걸로 해봐야겠지. A는 그대로 있고 이번엔 범위가 어떻게 돼? 0과 2라는 범위가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했어. 그러면 이럴 때가 있겠지. 0이 여기 있고 2가 이제 1로 건너갔어. 이럴 때가 있겠지. 그러면 이때는 그래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려진다는 거고 그때는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지금 2가 A랑 좀 더 붙어 있을 때 그러면 0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고 A일 때 최소값을 갖겠지. 그렇게 해서 또 문제에서 주는 대로 또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또 안 나왔어. 그러면 이번에는 범위가 이번엔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서 0이 A와 좀 더 붙어있고 2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지. 그럼 그래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려진다라는 거니까 여기에서 최대 A에서 최소 그래서 또 해보고 그리고 원래는 하나 더 해야지. A가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을 때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서 최소 여기서 최대인데 이 문제에선 요건 불가능하지. 왜? A가 0보다 크댔으니까.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요 세 개를 해야 되는 거고 문제에서는 지금 운 좋게도 한 방에 된 거니까 여기서 끝. 지금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푸는 거 있잖아. 요게 광교고 중간고사 마지막 문제였어. 서술형. 이거 네 가지를 다 쓰시오. 요게 광교고 서술형 마지막 문제로 나왔고 그래서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유형 9번 이어서 합시다.